아이를 양육하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이에게 열심히 이제 교육 정보를 모으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게 이제 나의 노력만으로 또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엄마들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사춘기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평소에 많은 분들께 권하는 것은 뭐냐면요. 엄마도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드려요. 갑자기 아이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들께서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학업에 또 이제 정진을 하게 되시는 여러 가지 진로로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평생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내 아이 공부 말고 나의 공부와 학업을 또 생각하게 되시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쯤이 되면 아이들이 막 엄마, 저희 엄마 이제 일 시작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들도 자신의 엄마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일을 해서 엄마의 어떤 잔소리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재미있게 이제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엄마들께 조금 아이들에게서 좀 한 발짝 벗어나서 자신의 일을 좀 찾아가시라고 권하는 편이죠. 아이가 사춘기가 될 즈음이면 오히려 이제 엄마들, 아빠들께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가정의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의 대학 진학이나 이제 사교육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가면요. 그래서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을 두루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남편의 그늘에서만 있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가족에서 좀 한 발짝 벗어나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져보시는 것을 고민하셔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일이든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이들 앞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가장 큰 교육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중마고 중에 한 명이 이 사이버 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중학교의 상담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사이버 대학교로 이제 학사학위를 얻은 다음에 이후에 이제 석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흔하게 엄마들께서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이제 교육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학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이런 사이버 대학교처럼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위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건양 사이버 대학교는요, 4년제 정규 학사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대학이고요. 100%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구글 미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제 토의도 이루어지고 발표도 하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업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간 학업 유지율이라는 게 있나 봐요. 중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학업 유지율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학이라고 하고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보실 만한 경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막 케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생업이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수업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언택트 수업 방식의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기당 126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일반 대학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0에서 6분위까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가정들에게 전액 무료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따로 문의를 하셔서 실제로 이런 비용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좀 힘들게 여겨지신다면 문을 두드려 보셨을 때 또 새로운 방법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7분위는 60만 원, 8분위도 34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비가 부담되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입학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나 어떤 실용성을 생각하셨을 때 실제로 학사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아동학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와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소통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그 대학 학부 때, 대학원 때 제가 정말 수업을 들었던 이제 교육심리학에도 아동학과와 이제 겹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발달이나 아동 심리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동학과는 엄마들이 순수하게 학문으로서 좀 알아두신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교육 관련 일들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그런 교육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론적으로만 배웠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도 없었고 결혼하기 전에 미혼이었을 때 배웠던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실제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라서 좀 동떨어진 느낌도 들었지만 지금 만약에 다시 한번 아동학을 배운다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입학을 하게 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는 여러 가지 아동학 관련 이론들이 경험과 이론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깊이 있는 학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막 엄마가 되신 분들도 내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사이버대학교 이제 아동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혹은 뭐 자녀와의 관계, 앞으로 있을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셔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향후에 그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졸업 후에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방과 후 돌봄 교사로 일하실 수 있는 방과 후 아동지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지역 아동센터나 뭐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곳에서 아동 돌봄 교사로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처럼 이렇게 초등 대상의 영어나 수학 혹은 뭐 논술 공부방 같이 실질적으로 초등 학습을 다루는 그런 지역의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학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대상인 아이들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이론적 지식은 아동학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아 예체능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얻게 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예체능 전공자들처럼 그렇게 많고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더 요구된다고 보여지는 이제 유아기관에서의 예체능 교사는 아동학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나 이제 특수학급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이제 얻으실 수가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 아동복지 예산을 다각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키고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이제 아동학과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서 엄마인 자신도 이제 내 아이의 발달 과정을 공부하면서 다른 아이들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넓히셔서 새로운 직업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동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게 아래 홈페이지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셔서 한번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상담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이제 입학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다양한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